2019년 8월 24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혹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느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진짜 이게 어디 무속인들한테 점을 보러 가면 너 신내림 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영이 맑다, 촉이 좋다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물건과 만날 때, 어떤 사람들과 만날 때 그 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왜 책장을 버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장의 색깔이 원래 색깔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장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받침대도 원래 색깔이었고요. 근데 왜 색깔이 원래 색깔이었냐면 제가 독립해서 맨 처음에 이제 살게 된 오피스텔의 바닥이 원래 색깔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장을 버리면서 아이고 내가 이 색깔 이거 그때 살았던 오피스텔 바닥재가 이 색깔이어서 이걸 샀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버렸는데 24일 날 새벽에 기사를 봤더니 안젤리나 졸리가 제가 살았던 그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했다라고. 물론 동수가 틀리겠죠. 동수가 다르고 호수도 물론 다르겠지만 서울의 그 많은 오피스텔 중에 제가 제일 처음에 독립해서 살았던 그 오피스텔을 미쓰리의 롤모델인 안젤리나 졸리가 계약을 했다. 아들을 위해서 계약했고 아들이 이제 그 학교 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거기서 머무른다. 이런 기사 내용을 보니까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물론 저는 이제 그 오피스텔에서 1년을 다 못 채우고 나왔습니다. 그 오피스텔에 들어갈 때 가장 좋을 때 들어갔지만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제 그곳에서 이사를 했는데요. 그 바닥재가 원래 색깔이어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제가 처음 이제 가구들을 구입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색깔을 좀 맞추려고 텔레비전 받침대랑 이제 그 책장을 원래 색깔로 맞췄는데 그 책장을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책장이 딱 도착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색깔도 좀 그렇고 아무리 저렴한 맛에 사는 거지만 되게 허접하고 후회가 돼서 또 반품하기에는 또 반품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래 어차피 내가 잘 나갈 때니까 잘 나가고 있으니까 대충 쓰다가 버리고 더 좋은 거 써야지라고 그냥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다닐 때마다 거의 이제 10년 넘게 그 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책장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게 기분이 안 좋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해보면, 이게,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이게 그냥 제가 안 좋아질 때, 그러니까 좋아질 때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내가 저 책장을 사서 내가 일이 안 되나? 이런 그 책임 전가를 그 책장한테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안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책장을 갈자라고 해서 좀 갈고 싶어도 당장 돈이 없는데 몇만 원을 또 책장 쓰겠다고 또 이렇게 쓰는 것이 너무 사치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그런 거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런 미신이야라고 하면서도 그냥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 책장을 머리맡에 두고 있었었는데요. 이상하게, 꿈도 자주 꾸고, 잠도 잘 못 자고, 좀 그랬습니다. 그런 게 뭔가 있어요. 저랑 좀 안 맞았던 거죠, 그 책장이. 근데 그 책장을 제가 며칠 전에 버렸다라고 했잖아요. 며칠 전에 그 책장을 버렸는데 그 책장을 버리자마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막 저한테 들려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미쓰리가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뭔가 되게 많이 달라질 것처럼 좋은 기운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차를 구매했는데요. 제가 근무하던 지점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물론 좀 이렇게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 정도의 거리이긴 하지만 아는 분 지인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그 자동차 영업사원한테 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차가 나왔다고 하면서 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먼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제가 맨 처음에 계약금을 10만 원을 걸었는데, 그 계약을 할 때는 그냥 부르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그냥 바로 계약하고 막 그랬는데, 물건이 딱 나오고 이제 잔금 처리하고 다 끝나니까,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되게 저도 영업사원으로서 괘씸하더라고요. 아, 이제 팔았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고객 관리하나? 그래서 되게 기분이 안 좋아서 차를 갖다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 영업사원이 차를 가지고 지점 앞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운전석에서 그 영업사원이 딱 내려서 문을 닫는데 문이 한 번에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을 열고 이제 다시 문을 꽝 닫아서 이제 그땐 닫혔습니다만 제가 그 광경을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분이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아니, 왜 저놈의 차는 왜 한 번에 문이 안 닫히는 거야? 저거 혹시 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찝찝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찝찝한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또 그 차를 구매한 다음에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그 차는 뭐 과감하게 팔아버리고 뭐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저는 물건이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그런 첫 번째 느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첫 번째 느낌이 제가 그렇게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쓰리는요 증권주 매매 안 해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미쓰리가 뭐 옛날에 증권회사 다니면서 뭐 우리사주 받아가지고 뭐 싼 가격에 진짜 뭐 정말 헐값에 주식을 팔게 됐다. 15,100원에 우리사주를 받아가지고 4,000원에 팔았으니까요. 뭐 그런 어떤 상처도 있지만, 그냥 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 맞는 종목들만 좀 매매하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저는 촉을 되게 중요하게, 느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만나도,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는데 그 사람이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요. 왠지 모르게 그냥 마음 한구석이 막 아파요. 그러면 안 좋은 만남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느낌이 좀 중요하다. 예전에 이게 막 잘 나갈 때는 느낌 따위가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잘 나갈 땐 또 다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게 무시를 했는데 이제 점점 더 신중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느낌에 조금 더 제가 좀 집착하게 되는 좀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11년 동안 갖고 있었던 그 책장을 버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라든가 뭐 증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잖아요. 안 좋게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좀 바라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제가 왜 이런 얘기 해드리는지는요 월요일 방송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3일 금요일 뉴욕 주식시장은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60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뭐 지난번에 800포인트 하락했는데 뭐 그죠? 다우지수가 2.37%, 나스닥이 1%, 그리고 S&P가 2.59% 하락했습니다. 중국이 미국 제품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됐다. 이래서 하락했다. 또 하나,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 별로 없었다. 그쵸? 제가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별 기대할 게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뿔이 났고요. 거기에다가 중국까지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시진핑을 적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진핑 주석을 친구라고 했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특히 본인이 지금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한지도 아마 모를 겁니다. 예, 혼란스럽고 지금 혼돈스럽고 힘들고 정신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스리에서는요. 금요일 뉴욕 증시를 좀 볼 거고요. 과연 중국이 무슨 생각으로 보복을 했는지,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 미스리가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금값은 전일 대비 온스당 29.1달러, 1.9% 상승해서 1537.60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한 주 동안 0.9% 상승했습니다.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8월 달에 들어와서만 지금 8% 상승, 그리고 2019년 올해 들어서만 19%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와서만 19%니까 작년에 미쓰리가 10월 달쯤에 1200달러 이야기 안착합니다. 만약에 그때 금을 샀더라면 지금 19% 수익이 났겠죠. 그러면 앞으로 국제 금값은 좀 더 갈 수 있어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쓰리가 1400, 1500달러대 금을 안 사는 이유는, 안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200달러를 받기 때문에, 예. 그때 제가 제 입으로 이게 이제 바닥이라고 얘기해 놓고 그때 안 사고 지금 살 이유가 없죠. 그럼 저는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400달러에서 물론 얼마 정도 먹을 수는 있겠지만 1200달러에서 사서 지금 만약에 19%가 났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떨어져서 얼마 정도 떨어져도 나는 수익 난 상태고 또 올라가면 더 수익 더 나는 거고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국제 금값의 매도 타이밍을 잡겠죠. 제가 주식의 저점을 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주식의 저점을 잡지 못하면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식이라든가 모든 투자 상품은 저점에서 잡아야 된다. 예.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하 신호를 했다. 자, 이게 굉장히 해석이 다양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듯한 언급을 했지만 뭔가 되게 엄청난 그런 뭔가는 없었어요. 예.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예, 지난번에 벤 버냉키 의장이 보여줬던 어떤 서프라이즈라든가 어떤 그 엄청난 이벤트는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럴 상황도 지금은 아니고, 또 정말 설령 그렇게 해도 효과가 없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만큼의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 대한 어떤 기대를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국제 금값이 인하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는 금리 인하 이런 거보다는요. 왜냐면 금리 인하 하긴 할 거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똥꼬집 부리면서 나 금리 인하 안 할 거거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국제 금값이 상승했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악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부각됐기 때문인 거죠. 자,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1.18달러, 2.1% 하락했습니다. 54.17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이란 외무장관과 마크롱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었는데 이란에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맞서서 이란이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에 핵합의 이행을 축소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유럽을 이렇게 압박하는 듯한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과 어떤 이란의 긴장감, 중동 지역의 긴장감은 여전했다. 이런 상승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예, 지금 국제 유가는 경기 침체 둔화 우려감 때문에, 예, 물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있지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이제 메인이 아니에요. 저는 8월 23일 날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는요. 이미 투자 심리가 꺾인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중국의 금융위기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쓰리가 중국의 금융위기 아마 거의 제일 근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2019년도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얘기했던, 저는 제 생각에 조심스럽게 세계 최초로 제가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라고 맞힌 사람일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2019년도 미국이 금리 날 거려라고 얘기하면서도 야, 이거 내가 또라이인가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혀 그때는 작년 하반기에는 전혀 금리 인하라는 생각은 할 수도 없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유일하게 2019년 미국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맞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씩 합니다. 그것처럼 중국의 금융위기,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지금 계속 언급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시가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중에 하나의 재료일 뿐이지 지금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이미 사람들한테 공포심이 형성이 됐고, 공포심이 형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식을 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매도세가 좀 점점 힘을 거세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심리적으로 위축됐고, 그리고 그렇게 심리를 위축시켰던 건 바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반응들이 지금 나오는 거고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가 역전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제가 이제 뻔질나게 이제 역전시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가 역전했을 때요. 장중에 역전됐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완만하게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날 10년물과 2년물 미국 국채가 0.5bp 역전돼서 종가로 끝났습니다. 즉 종가 기준으로 역전돼서 마감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계속 뉴욕 주식시장 마감 현황이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감, 무역 분쟁 격화 우려감 때문이라고 계속 제목을 달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요, 미쓰리가 봤을 때는요, 이제 뻔히 보이는 카드고 지금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감입니다. 어찌 보면 더 엄청난, 제가 국제 유가 말씀드리면서 뭐 이란과 미국의 갈등도 있고 뭐 그렇지만 지금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무슨 마치 악령이 이렇게 집을 엄습하는 것처럼 그 집을 꽉 이렇게 둘러싼 것처럼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올라가지 못한다. 물론 올라갈 수 있는 반응은 있죠. 재료는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긴장감, 이거는 크게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문제를 이렇게 부각시켜서 어느 정도 국제 유가를 지지하게끔 만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뭡니까? 오펙 회원국들이 추가적으로 더 감산할 거다. 이런 재료를 쓰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추락을 막아줄지언정 상승시키진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요, 지구가 있으면 그 지구를 이렇게 까맣게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 금융 위기 우려감입니다. 아무리 글로벌에서 나름대로 경제를 얘기하는 각국들이 제가 화요일 방송인가요? 이렇게까지 제가 최근 들어서 원고를 많이 써본 적이 없다. 하루에 원고가 5페이지였습니다. 그 5페이지에 3페이지가 뭐였냐면 독일, 유로존,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영국, 기타 등등 다 금리나 경기 부양책 이거였거든요. 제가 그때 방송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각국의 눈물겨운 경기 부양, 뭔 의미가 있니? 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각국에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인간이 유동성을 컨트롤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저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 제가 앞서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 진짜 유치하지만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라 외계인이 지구를 침범하면 돼요. 전 그래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봐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다가올 위험들을 우리는 그냥 준비하면서 잘 대응하면 돼요.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전쟁 안 날 거야 이렇게 바보 같은 짓 하는 게 아니라 적이 쳐들어오는 거를 감지하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어차피 쳐들어올 적이니까.
자, 국제유가 이날 하락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격화됐다라는 부분도 국제유가의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국제유가는 아마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겠죠. 그러면 뭐 합니까? 오펙에서 감산 연장 엔드 감산 연장 혹은 감산 기간의 연장 혹은 감산 양을 늘리는 거 5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5화가 아니에요. 또는이 아니라 감산 기간도 연장하면서 감산 양도 늘리는. 지금 현재 2020년 3월 달까지 하루에 120만 배럴씩 감산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글로벌은 마치 야동 중독자처럼 더 강하게, 더 세게, 더 오래 이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펙에서는 만약에 앞으로 감산을 한다면 내년 3월 달까지 지금 약속한 거를 예를 들면 2020년 연말까지 9개월을 연장한다라고 하면 9개월만 연장하는 게 아니라 기간만 연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루에 120만 배럴 감산하는 거를 뭐 200만 배럴, 300만 배럴, 뭐 이렇게 250만 배럴 이렇게 감산 양도 확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나마 버틸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7월달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2.8% 감소해서 63만 5천 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3년 7월 이후에 6년간 최대치 감소폭이래요. 전년 동월 대비는 4.3%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앞서서 발표했던 기존 주택 판매는 증가했어요. 그때 왜 증가했다고 했냐면 금리가 인하되니까 금리 인하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이번 기회에 집을 한번 사보자 뭐 이런 거였다면 신규 주택 판매가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는 부담감이 작용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미국의 경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모순을 보이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 좋다. 미국 경제 경기 침체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민주당이다. 다 가짜 뉴스다. 라고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연준을 압박합니다. 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그렇게 크게 내놓지 않을 거다. 마음을 좀 비운 것 같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아마 연준 자르려고 아마 사활을 걸 겁니다. 2부에서 이날 나왔던 글로벌 이슈, 중국이 미국 제품에다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그리고 당장 미국이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에 똑같이 보복 관세를 인상하는 거를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글로벌 이슈들을 한번 돈다방 미스리 스타일로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